이스라엘은 반드시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시기가 과연 언제일 것인가? 아마도 이스라엘의 그 가장 큰 절기인 나팔절이 끝나고 나서 공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거보다 열흘 정도 지난 그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공격을 할 것인가? 이거 갖고 참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잘 몰랐었는데 이제야 그 이유가 좀 밝혀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해 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 준비하면서 공유했던 그 내용들을 미국 측에서 그 공유했던 기밀 문서를 밖으로 유출을 시켰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문서이 유출된 것이고 이거 누가 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최초에 이게 기밀 문건이 어디에 나왔냐면 텔레그램에 이제 중동, 그러니까 미들이스트 스펙테이터라는 이란 연계 텔레그램 사이트에서 이게 올라왔어요. 두 개의 문건이 공개됐는데 그 문제의 두 개의 문건은 뭐냐, 이른바 이제 최고 기밀이라는 표시와 미국 주도의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만이 열람을 할 수 있다는 표시가 있는 최고 등급 비밀 문건이 누출이 됐어요. 거기 첫 번째 문건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공군 이란에 대한 공격 준비 지속하고 있다. 15일, 16일에 두 번째 대규모 병력 훈련 실시라는 문건, 제목의 문건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전투기 투입, 그러니까 어떤 기종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경락고에 다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 훈련 내용, 그다음에 드론 부대 상황, 그다음에 군수품 어떻게 이전하는지, 군수물자, 그러니까 타격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공군은 준비를 해야 되죠. 요 내용이 고스란히 이제 첫 번째 문건에 담겨져 있고, 두 번째 문건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는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다. 핵무기 안 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요런 정보 문건이 또 이게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17개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ODNI라는 미국 국가정보국이 있는데 여기서는 처음에 NCND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당 문서가 진짜라고 미 언론에 미국 임명의 관리가 시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정보가 유출된 건 맞아요. 기밀이. 그래서 현재 FBI 등 정보 유출건으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지금 핵심은 이번 정보 문건은 이란 타격 정보는 적시하지 않았고 이란 공군의 이란 타격을 위한 훈련 내용만 갖춘 거예요. 이스라엘 쪽 정보만 이제 유출이 된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정보 유출, 그러니까 정보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유출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비밀을 이렇게 공유하고 일을 많이 해왔다가 미국 쪽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 정보를 유출시키는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22년 5월에 이제 IRGC 코우대 부대장 암살 사건이 있었거든요. IRGC면은 저 이란의 그 혁명수비대. 혁명수비대. 코우대 부대장 암살 사건인데 이 사람이 IRGC 840부대장이에요. 그 840부대가 뭐 하는 데냐? 해외나 이란이나 있는 이스라엘 핵심 요인들, 지식인들을 이제 암살하는 부대예요. 해외나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지식인들. 그렇죠. 예. 해외나 이스라엘 지식인들을 IRGC가 가서 이제 암살 공작을 펼치거든요. 뭐 그리스나 이런 휴양지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근데 그걸 담당하는 부대장이 이제 IRGC 840 부대장인데 요거를 이제 모사드가 가서 미리 제거를 한 것이죠. 이 암살 부대를. 근데 요거를 비밀리에 진행했는데 요게 이제 NYT를 통해서 세상에 밝혀진 거예요. 이런. 그 당시 이제 2022년이니까 베네트 총리 당시인데 베네트 총리랑 바이든 행정부랑 이제 교류를 하고 있었어요. 정보 교류를. 근데 요게 나가가지고 당시 베네트 총리가 이제 노발대발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비슷한 사건이 2012년 6월 1일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란 나탄즈 핵시설을 이제 직접 공격하는 거기보다는 비밀리에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를 풀어가지고 그게 이제 유명한 스탁스넥스 바이러스죠. 원 바이러스를 풀어가지고 그 전산망을 와해시켜가지고 가속기를 이제 못 쓰게 만드는 그 공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NIT에서 유출을 했어요. 2012년이니까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유출을 한 것이죠. 정보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세 번째가 또 뭐냐면 2012년에 이란이 포르도라는 또 비밀리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간파를 하고 그 이란 북쪽에 있는 아제르바이잔하고 이제 협의를 한 거예요. 비밀 외교 협의를 정보 공작을 해서 너네들 우리 무기도 주고 할 테니까 너네 공항 좀 쓰게 해다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이란을 타격하게 하려고 그 비밀 공작을 했는데 이것도 2012년에 포린 팔레시 외교 잡지에 이걸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 포린 폴리시에 나온 그 기사가요, 우리나라 조선일보에도 또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또 유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서 놀랍지는 않죠. 그 저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그 공항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이란 그 핵시설까지 거리가 1,500km예요. 그러니까 왕복 3,000km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전투기가 날아가서 이렇게 공격하고 돌아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중간에 기름을 받아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란 핵시설 바로 옆에 아제르바이잔이 있었는데, 이 아제르바이잔에 구소련 시절 때 사용하던, 소련군들이 사용하던 빈 활주로가 있었어요. 이거를 이스라엘이 활용하는 거를 아제르바이잔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거를 그렇죠. 다 까발린 거죠. 그런 비밀 정보가 이렇게 자기 손에 들어왔을 때, 야, 이거를 세상에 알리게 되면은 엄청난 파장이 일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은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노출하고 싶은 심리가 있나 봐요, 이 언론사들은. 언론사는 모르죠. 정보에서 줬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 이거를 네. 포린 폴리시도 그렇고 특종이죠, 뭐. 특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 공유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너만 알고 있어 그랬는데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들을 보면은 미국의 예전에 그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에 8년 동안, 그리고 요번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주로 그때 많이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제 이른바 국무부 중동 데스크, 그러니까 안보 그 제도권 뭐 그쪽 기구 중에서 대부분 이란이란 중동 관련 이제 그 정책 전문가들은 전부 다 II 장학생이 이제 때문이라고 하는데 IEI, 예. 이게 이란 이니시애티브 뭐 이게 그쪽인데 이게 대부분 이란 장학생들이 이란한테 돈 받고 이제 전문 스팅크탱크에 있다가 정부로 이제 정무직으로 다 싹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상 중동 데스크는 이미 다 오염이 됐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로버트 말리 이란 핵 특사였는데 이 사람이 또 정보 유출로 또 지금 조사받고 있고 자리에서 빠져 있고, 타바타이 뭐 미 국방성 특수전사령부 산하 저강도 분쟁 솔릭 비서실장도 이 이란 장학생 출신이고, 이제 이런 인사들이 너무 많고 이건 이제 드러난 사람들이고, 이들이 또 임명한 또 여러 실무자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 헤네스 대선 캠프의 안보 브레인이란 필립 고든 보좌관 역시 친이란 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사실상 오바마 바이든 해리스는 중동 관련 정책 인사들은 그냥 뭐 볼 거가 없어요. 그냥 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할 때 제가 좀 바로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요번 사건하고 이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특이 사항이 뭐냐면 2012년에 있었던 거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랑 미국이랑 정보 공유를 한 거예요. 중동에 가서 테러 정보를 공유를 했는데, 이걸 미국 사이드에서 미국 영미권 언론은 BBC나 NYT에다가 이걸 유출을 한 것이고, 요번 건은 좀 달라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미국 측에 정보를 준 게 아니에요. 정보 협의가 아니라 감시 정찰을 한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파이브 아이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기밀 문건이 파이브 아이스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게 뭐냐면 NGA GO 인텐트 INT라고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성 산하의 이제 세계를 감청한 신호 정보를 전문적으로 보는 데가 NSA, 스노든 영화 나오는 그 NSA 신호 정보, 인터넷 같은 거고, 지오 정보, 그러니까 지리 정보, 그러니까 위성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는 첩보 위성이 NGA인데 여기서 추출된 보고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이스라엘 향해서 간첩 행위를 한 거예요. 감시 정찰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유출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걸 보안 사고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얼마 전에 트럼프 그 암살 사건인데 FBI가 수사 중에 있죠. 아직도 중간 결과가 발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뭉개는 거야. 보안 사고로 해놓고서는 책임자 처벌 안 하고. 그다음에 폭스뉴스 안보 전문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소위 얘기해서 이란 장학생들이 이걸 유출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바이든 행정부 최고위급에서 그냥 정책 행위로 이걸 유출시킨 거예요. 그럼 왜 유출을 했냐?
모양새는 방첩 수사를 하면서 우리가 뚫렸다라는 식으로 모양은 보이지만 대선까지 시간 끌기고 결국에는 이란 공격 저지를 위한 시간 벌기라는 거예요. 요번 정찰 위성, 그러니까 지난번 삐삐 공작이나 그 나스랄라 공습 같은 경우 비밀 공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국에 안 알려주거나 막판에 알려줘도 어떻게 대처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이란 타격은 그 정규 그 공군이 투입되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다 보여요. 비밀로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전투기 대수도 엄청나게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건 다 보고 있는데 이거를 바깥으로 의도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노출시키는 건 뭐냐면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너네가 하는 거 다 보고 있으니까 이란 때리지 마. 이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야 이거 핵심 정보가 어떻게 바깥으로 나가냐라고 그것도 뉴욕타임스 이런 데로 나갔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이란 관련 채널로 나갔단 말이에요. 이거 경고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한테. 너 이란 타격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백악관 유추자 색출이랑 꼼수로 이제 시간 벌게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는 그러니까 대선 이후가 정권이 완전 트럼프가 1월 달에 취임하기 전까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란 타격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재래식 전력이 가야 돼. 공군력이 가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뭐 공작이라면 또 어떤 공작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대규모 그 공습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그 오바마 주변의 참모들 중에 12명이 무슬림 형제단 출신으로 단쳐놨었어요. 그렇죠. 이건 뭐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죠. 공공연하게 알 만큼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오바마 때도 그렇고 조 바이든 때도 그렇고 역시 그 이란 장학생들의 그 영향력들이 있었고 요번 같은 경우는 진짜 미국이 이스라엘의 우방인지 뭐 잘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청, 거기에서 딱 감청 한 가지만 이제 제가 첨부할게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예. 첨부하는 게 뭐냐면 동맹국끼리도 서로 감시 정찰해요. 간첩 활동하고 뭐 국정원도 우리 그 미국 우리나라 뭐 저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도 다 감청하고 그런다며요. 서로 해. 우리나라 국정원도 미국 애들 감청하고 다 해요. 그래요? 서로 하는데 문제는 이게 쓰여진 보안 등급의 장비라는 거예요. 파이브아이스는 최고 등급의 정보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서로 감시 행위를 뛰어넘는 행위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장비를 내려다 보려면은 그것도 배당을 하나 봐요. 우선순위, 정보 우선순위 배당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파6기니 이런 걸 이 정보 단찰 비싼 걸로 감청할 필요는 없잖아요. 감시 감독할 필요는 없는데 촬영할 필요는 없는데 이스라엘은 미국한테 가장 최고 순위의 이거 이란 핵 그 폭격이 자기들의 1순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배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